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시골 처가에서 마당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하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순간적으로 삽으로 내리쳤는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거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의 몸에서 뱀독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린 흔적은 전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58세의 평범한 회사원 김태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조기 퇴직을 했죠. 아내 영숙이와 함께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지난달 추석 연휴부터 시작됩니다. 아내의 고향인 전라남도 구리군의 작은 마을로 성묘를 가게 되었어요. 영숙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매년 이맘때면 빠짐없이 찾아가는 곳이었죠. 시골 마을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처갓집은 30년 된 한옥으로 넓은 마당과 함께 뒤편으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며칠 더 머물다 가면 어떨까? 영숙이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서울에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퇴직했잖아. 가끔은 이렇게 천천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지난 30년을 생각하면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와는 달리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자연스러운 알람이 되어주었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이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이곳저곳을 구경하곤 했어요. 여기서 엄마랑 같이 김치를 담갔었는데 저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마당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가을 낙엽들이 마당 곳곳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보, 조심해서 해. 시골이라 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숙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삽과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담고 있는데 대나무 숲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하얀 것이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뱀이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하얀 뱀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뱀은 제법 컸어요. 길이가 1m는 좋게 되어 보였고 두께도 성인 남자 팔뚝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그 색깔이었어요. 완전히 새하얀 몸에 붉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이죠. 영수가 뱀이야. 저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뛰어나온 영숙이도 그 뱀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저거 백사야. 백사. 하얀 뱀을 백사라고 해. 그런데 저렇게 큰 백사는 처음 봐. 뱀은 계속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위험해 보였어요. 여보 어떡하지? 영숙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꽉 쥐었어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가 뱀을 상대해 본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단 뒤로 물러서 저는 영숙이를 제 뒤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백사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더니 쉰 하는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큰 소리와 함께 삽을 내리쳤습니다. 철컥. 삽이 뱀의 머리 부분을 정확히 맞췄어요. 백사는 몇 번 꿈틀거리더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후. 저는 큰 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괜찮아?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행히 잘 맞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죽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맑았던 날씨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상하네. 영숙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저는 죽은 백사를 삽으로 들어 올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청소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영숙이의 기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무렵 영숙이가 갑자기 어지러워라고 말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급하게 아내 곁으로 달려갔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영숙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이마에 식은땀도 맺혀 있었고요. 병원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고 구토까지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무조건 병원 가자.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다. 가장 가까운 구례군 보건소까지 차로 30분이 걸렸어요. 운전하는 동안 영숙이는 계속 아프다고 신음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숙이를 진찰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열감기 같은데요. 해열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정말 감기가 맞나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 일교차가 커서 그럴 수 있어요. 약 드시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약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도 영숙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저녁 무렵 영숙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영숙이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돌려줄게. 뭘 돌려줘? 영수가 정신 차려.
하지만 영숙이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눈앞에서 이상해지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19요. 환자가 있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어요. 그 20분이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숙이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저는 뱀을 죽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영숙이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링게를 꽂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이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내입니다. 오늘 특별히 드신 음식이나 약이 있나요? 아니요,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아침에 집 마당에서 뱀을 죽였어요. 뱀을 죽였다고요? 네, 하얀 뱀이 나타나서 위험할 것 같아서. 구급대원이 무언가 메모를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정보가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이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갔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구례에서 온 구급대원이 응급실 의사에게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남편 말로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하얀 뱀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얀 뱀이요? 네, 백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를 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네, 남편입니다. 아내가 어떤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혈액에서 뱀독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뱀독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뱀에 물린 적이 없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몸 어디에도 물린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뱀독이 검출됐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뱀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뱀독이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얀 뱀이 나타났던 것, 그것을 삽으로 죽인 것, 그 후 아내의 상태가 이상해진 것까지.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 전남 지역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백사와 관련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21세기의 전설이라니. 그럼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뱀독 해독제를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뛰어와서 뭔가 급하게 의사에게 말했어요. 환자가 깨어났는데 계속 돌려달라고 중얼거려요.
저는 급하게 영숙이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돌려줘. 제발 돌려줘. 미안해. 뭘 돌려달라는 거야? 영수가 나야. 태우야. 그런데 영숙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 벤. 백사 할머니였어. 무슨 소리야?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야. 우리 집을 지켜주시던 백사 할머니. 절대 해치면 안 된다고.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응. 백사 할머니가 화나신 거야. 나를 벌 주시는 거야.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구례 솔밭마을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 마을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박순덕 할머니는 우리 앞에 앉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백사를 죽이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백사는 우리 마을을 300년 동안 지켜온 영물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고 사죄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사요? 네, 오늘 밤 자정에 백사 할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부인께서 완전히 회복되실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백사의 시신을 정중하게 모셔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박순덕 할머니와 함께 처갓집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백사의 시신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사를 하얀 천으로 정중하게 감싸더니 집 뒤편 대나무 숲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사 할머니 죄송합니다. 모르고 저지른 일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저도 함께 절을 올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신기하게도 제사를 지내는 동안 병원에서 영숙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영숙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영숙이가 죄송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몰랐던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시골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시골의 전통과 믿음이 낯설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백사 할머니는 정말로 그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모두 제대로 된 사과와 제사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걸 미신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일부예요. 할머니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영숙이도 어릴 적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백사 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여러 영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시골 생활을 다시 계획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쉬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구례로 완전히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순덕 할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마을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백사 할머니의 무덤은 지금도 대나무 숲에 있어요. 저희는 매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다른 영물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신앙에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여요. 시골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 만약 박순덕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영숙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더 조심하자.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도시 친구들은 대부분 신기해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백사 할머니의 영험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숙이가 건강해졌고 저희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옛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백사 할머니 같은 영물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서요. 박순덕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필요한 때가 올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구례로 완전히 이주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이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백사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박순덕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세요. 마을의 이런저런 일들도 알려주시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태호 씨, 도시에서 오셨지만 마음씨가 참 좋아요. 백사 할머니께서도 이제는 용서하셨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영숙이는 마을 부녀회에 가입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김장철에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마을 행사 때는 음식 준비를 도우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보, 여기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 영숙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요. 도시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족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는데 그날 저녁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박순덕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철수가 며칠 전에 대나무 숲에서 뭔가 했나? 알아보니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죽순을 캐러 백사할머니가 묻힌 대나무 숲에 갔다가 실수로 무덤 근처에 돌을 발로 차서 어긋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백사할머니께서 화가 나셨구나. 박순덕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급하게 대나무 숲으로 가서 어긋난 돌을 제자리에 놓고 백사할머니께 사죄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기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사를 지낸 지 1시간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리 놀랍지 않아요. 백사할머니의 영험함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 저희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태호 씨 덕분에 살았어요. 앞으로는 백사할머니께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완전히 한 식구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백사할머니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이었는데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태호야,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얼굴도 환해지고 몸도 건강해 보이고. 시골 공기가 좋잖아. 너희도 은퇴하면 이런 곳에서 살아봐. 친구들에게 백사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상대로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어요. 설마 21세기에 그런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환각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있었던 일이야. 의사도 확인해줬어. 의사가 뭘 확인해줘? 뱀독이 검출됐다는 것 말고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이랬구나 싶더라고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친구들도 마을 분위기나 사람들의 따뜻함은 인정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정말 좋다. 우리 같은 외지인한테도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게.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영숙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여기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백사할머니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깊은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을의 전통과 민속 신앙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녹음하고 문서로 정리해서 후세에 전하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질 텐데. 할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드릴게요.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고마워요, 태호 씨. 그래도 이런 일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만 해도 상당해요. 백사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있는 당산나무, 장승, 돌탑 등에 얽힌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각각의 이야기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미신이나 전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백사할머니 이야기도 결국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환경보호의 전통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숙이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마을 할머니들께 전통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보, 오늘 박할머니께 된장 담그는 법을 배웠어. 정말 복잡하더라. 어떻게 하는데?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것도 시기가 중요하고 온도와 습도도 맞춰야 하고. 영숙이는 요즘 전통 요리에 푹 빠져 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아찌, 김치, 젓갈까지 배우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다 사 먹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맛이 완전히 달라. 정말 그래요. 마을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들은 맛이 정말 깊고 풍부해요. 화학 조미료 없이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영숙이는 배운 요리법들을 노트에 정리해서 나중에 딸과 며느리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우리 딸도 언젠가는 이런 거 알아야 할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 계절이 바뀌면서 마을의 모습도 달라져요. 여름에는 푸르렀던 논과 밭이 가을이 되니 황금빛으로 변했고 겨울이 되자 하얗게 눈으로 덮였어요. 각 계절마다 마을에서는 다른 행사들이 열려요. 봄에는 당산제, 여름에는 풍년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제, 겨울에는 동지제. 이런 행사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는 이런 행사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 되었어요. 특히 백사할머니를 위한 제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어요. 매달 음력 보름날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죠. 태우 씨가 정성이 많아서 백사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순덕 할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골에서 살아보니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도시에서는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맞춰 하루를 보내요.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잠자리에 들어요. 시계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죠. 여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영숙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산 거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없는 시간들이 많았어. 정말 그래요.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시골로 이주한 후 저희 부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앉아서만 일하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항상 아팠는데 여기서 농사일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몸을 쓰는 일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 몰랐어요. 영숙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는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잠도 정말 깊게 자고. 맞아.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실제로 도시에서는 교통소음, 공해,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몸과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대신 자연의 소리, 맑은 공기, 따뜻한 인간관계가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저희 딸과 사위도 가끔 놀러 와요. 처음에는 시골에서 뭘 하고 사세요? 라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해요. 아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러지? 너희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살아봐.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손자, 손녀들도 시골을 좋아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신기해하죠. 할아버지, 여기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요. 그러게,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게임기나 스마트폰 대신 자연이 놀이터가 되어주니까요. 요즘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저희 같은 귀농귀촌 가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마을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박순덕 할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마을이 변하더라도 그 정신과 가치는 후세에 전해져야 하니까요. 또한 백사할머니 같은 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전해져야 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째,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이에요. 도시에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봤는데 여기서는 함께 공존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둘째, 공동체의 힘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셋째, 전통의 가치예요.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느린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여유롭게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사할머니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을을 지키는 자애로운 존재였어요. 함부로 해치려 하면 화를 내지만 정성을 다하면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죠. 박순덕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백사할머니께서 마을 사람들을 도우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사할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이 나올 곳을 알려주셨대요. 또 어떤 때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막아주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백사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사를 죽였을 때 영숙이에게 벌이 내린 것도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경고였을 거예요.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듯 불안했어요. 경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영숙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돈이 많거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한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백사 할머니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는 시골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을 테니까요. 그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영숙이의 말에 저도 동감해요. 힘들고 무서웠던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면서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갈 계획이에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마을의 전통문화 자료는 언젠가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문화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영숙이는 전통 요리 교실을 열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맛을 전하고 싶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는 게 안타까워. 우리 음식의 참맛을 알려주고 싶어.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누군가 아프면 모두가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특히 박순덕 할머니와는 정말 친해졌어요. 거의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요. 태호 씨, 영숙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시골에서 살면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어요.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면 푸르게 자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다시 쉬어가는 이런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인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도시에서는 사계절이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각 계절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풀을 뽑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백사 할머니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매달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져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백사 할머니, 저희를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요. 가끔 꿈에 백사 할머니가 나타나시기도 해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영숙이도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해요. 여보, 어젯밤에 백사 할머니 꿈을 꿨는데 우리를 보고 웃으시더라. 나도 가끔 그런 꿈을 꿔.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 요즘에는 서울에서 온 지인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골에서 뭘 하고 사냐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럽다는 말을 해요. 태호야,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코로나 때문에 도시 생활이 힘든데 너희는 시골에 있어서 좋겠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골 생활의 장점이 더 부각되었어요.
넓은 공간, 맑은 공기, 여유로운 생활. 도시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진짜로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태우야, 나도 나중에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일단 와서 며칠 살아봐. 생각보다 쉽지 않아. 정말 그래요. 로맨틱한 상상만으로는 시골 생활이 어려워요. 불편한 점들도 많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골에서 살면서 새로운 취미들도 생겼어요. 저는 사진 찍기를 시작했어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여보, 오늘 노을이 정말 예쁘네. 사진 찍어둬. 계절마다 변하는 마을의 모습, 농사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전통 행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진들도 마을의 소중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숙이는 텃밭 가꾸기에 푹 빠져 있어요. 작년에 심은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어. 정말 신기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는 맛이 정말 달라요. 농약도 안 쓰고 정성으로 키운 거라 그런지 더 맛있어요. 물론 시골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큰 병에 걸리면 멀리 나가야 하고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인터넷 속도도 도시보다 느리고 문화시설도 거의 없어요. 가끔은 서울이 그리워. 영숙이가 솔직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젊은 귀농 기촌인들도 가끔 만나게 돼요. 30-40대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르신들, 시골 생활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저희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백사 할머니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상 깊게 받아들여져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저희도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전통 문화와 민속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돼요. 저희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알리는 일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요. 백사 할머니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무작정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박순덕 할머니도 이런 노력을 좋게 보고 계세요. 마을이 발전하되 옛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건강한 노후의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숙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고 공기 좋고 적당히 몸쓰는 일도 하고 장수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벌레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고 풀이 자라면 제초제를 뿌렸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모든 생명에는 다 존재 이유가 있어. 박순덕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백사 할머니 사건도 결국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마을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일.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요. 이런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마을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들도 연구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박순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마을의 어르신들, 젊은 귀농인들, 그리고 백사 할머니까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만약 백사 할머니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깊은 만남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도시와 시골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도시에는 도시만의 장점이 있고 시골에는 시골만의 장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거죠. 저희에게는 시골이 맞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테니까요. 최근에 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마당에 하얀 꽃이 피었거든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어난 꽃이었어요. 박순덕 할머니께서 보시더니 백사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꽃은 백합화예요. 백사 할머니를 상징하는 꽃이지. 정말 신기했어요. 하얀 백합이 우리 마당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백사 할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백사 할머니 사건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어요. 단순히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던 계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늦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의 성공적인 정착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어요. 외지인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오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만 열면 금세 적응할 수 있어요. 백사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전통 문화의 현대적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환경부 공동체 의식,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 문화가 주는 메시지예요. 무엇보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영숙이의 이 말이 우리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면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저희가 정리한 전통문화 자료들이 책으로 출간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영숙이의 전통요리 교실도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이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그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어요. 저희에게 백사 할머니 사건이 그런 기회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백사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백사 할머니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